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육아 상식 베스트 5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전, 식사 중, 식후 물 섭취입니다. 아기들이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할 때 체하지 말고 잘 삼킬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거예요. 식전이나 식사 중, 식후에 물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소화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소화기관이 튼튼하고 식습관이 잘 잡혀있는 성인이라면 식사 중에 소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씹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치아와 턱관절이나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물을 물로써 삼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저작작용, 씹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도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침과 잘 섞여서 소화가 되기 쉽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삼키라고 물에 말아서 제공을 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충분히 씹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꿀꺽 넘기게 되면 더욱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씹지 않고 삼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식습관이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자칫 편식을 하는 아이나 원래 식사량이 많지 않은 아이가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으로 식사량이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래도 양이 많지 않은데 물배는 금방 차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도 수분 섭취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흉터 안 생기는 올바른 상처 관리, 밴드 사용입니다. 저는 아기 상처가 생기면 수분 밴드라고 하나요? 메디폼이나 듀오덤 같은 밴드를 사용하는데요. 지금도 아기가 너무 어리다 보니 손톱으로 얼굴을 긁어서 작은 상처들이 종종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연고보다는 상처 밴드를 붙여주는 편이고 현장 근무를 할 때도 아이들이 다쳤을 때 상처가 났을 때 흐르는 물에 씻고 소독한 후에 보통 메디폼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야 약이 닦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자외선 차단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메디폼을 붙여주면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가 씻은 후에 메디폼을 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갈아주고, 메디폼이나 듀오덤 같은 종류의 밴드는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삼출액을 흡수하면 상처 부위가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진물을 잘 머금고 있도록 해야 흉터 없이 상처가 나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밴드를 사용하듯이 씻고 나면 밴드를 갈아줘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올바른 밴드 사용법은 우선 상처 부위보다 넉넉하게 밴드 크기를 잘라서 떼어지지 않게 붙여주고, 밴드는 하얗게 부풀어 오른 부위가 커져서 밖으로 새어나오거나 반대로 더 이상 부풀어 오지 않을 때 그때 갈아주면 됩니다. 보통 2-3일 정도는 떼어내지 않고 붙여서 진물을 잘 머금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이가 5살이 되면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으로 가야 한다. 이 질문을 해마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몇 년 더 이전에는 아예 유치원으로 가야 한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조금 질문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이 나을까요? 유치원이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누리과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013년 3월부터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살, 6살, 7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누리과정은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구분 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5살이 되었다고 해서 꼭 유치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더 낫다, 유치원이 더 낫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아이의 성향이 어느 쪽에 더 잘 맞는지, 그리고 어린이집이다, 유치원
유치원이다 보다는 어떤 기관에 잘 맞는지, 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잘 파악해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은 이전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뤘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아이 기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더불어 2020년 작년 3월부터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누리 과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만큼 교사 개인의 역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기관을 선정해주는 것 또한 양육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일과를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기관과 아이의 발달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잘 선택해 주세요. 자, 네 번째는 훈육은 24개월부터 해야 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제 채널에서도 정말 여러 차례 업로드되었던 훈육, 우리 부모님들이 최대 관심사인 이 훈육, 그래서 제가 지필까지 하게 된 이 훈육, 언제부터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왜 아이는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 혼돈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훈육은 24개월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도통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얘기하죠. 훈육은 0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4개월이면 이미 자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가는 시기인데 그 이전까지는 뭐든지 허용이 되었던 상황들이 갑자기 24개월이 되었다고 양육자가 훈육을 하고 지침을 주고 안 된다고 제안하는 이 상황들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육은 0세부터 혼내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으로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다. 훈육을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코칭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 또 부모 교육이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훈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60가지 상황을 뽑아서 아이의 시기와 수준별로 어떻게 훈육을 해나가야 하는지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코칭을 해드리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3월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아마 지필이 끝나고 나면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기를 재워놓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또 제가 직접 코칭도 해드리고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간 소식은 유튜브로도 알려드리겠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 소통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 말이 트인 후에 또는 기저귀를 떼고 기관 입소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보낼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말이 늦은 편인데 말이 트이고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어린이집 가야 하는데 아직 기저귀를 못 떼서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그 시기에 맞는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보육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교육 과정 안에 당연히 배변 훈련이라든지 식습관 교육이라든지 또 아이 수준에 맞는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놀이들, 교사의 언어 상호작용,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래와 함께 보내면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언어 촉진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발달을 돕기 위해 아이가 조금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배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담임 교사와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어린이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일관성 있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잘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 채널에서 언어 발달 편, 식습관 편, 배변 훈련 편, 사회성 발달 등 영상들을 단계별로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남은 시간 동안 집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외에도 혼자 놀이를 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말이 늦은 우리 아이는 언어치료, 감통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등등 너무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이 짧은 영상에서는 늘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제 영상을 접하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올해도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육아할 수 있도록 힘을 내봅시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소통하고 또 3월에 출간되는 책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